안녕하세요. 박영재의 친절한 은퇴스쿨입니다. 자, 우리 50대 은퇴 예정자들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재무와 관련된 부분 가운데서 소비와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돼요. 은퇴 후에 우리가 쓰는 돈은, 소비는 확 줄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는 수입이,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수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금방 줄여지지는 않아요. 하니까 우리가 미리 연습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자산 고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것을 방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이 곡선은 생애 주기별로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 빨간색은 수입 곡선이에요. 수입 곡선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취업하기 전까지는 수입이 거의 없죠.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살고 있다가 취업하는 순간에 수입이 확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수입이 점점 내가 사회적인 그 지위도 올라가고 하면 수입이 점점 올라가는데 이 수입이 가장 올라가는 시점은 언제가 은퇴하기 직전이에요. 이때 올라갔다가 요즘 뭐 회사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도 적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은퇴 직전부터 약간씩 줄어들게 되는데, 이 수입 곡선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요, 수입 곡선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은퇴하는 시점에서 수입이 뚝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급여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연금을 가지고 또는 그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동산의 임대 수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렇게 아무래도 은퇴 전과 비교해서는 수입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출 곡선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요, 내가 취업을 해서 수입이 많더라도 지출이 그렇게 처음부터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저 혼자 쓰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점점 가면서 뭐 차도 끌게 돼, 생활도 커져,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죠. 아이들한테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출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지는 때가 있는데, 이때를 경제적 정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48세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경제적 정년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나 아이들의 어떤 대학 진학하는 모습 보면 대개 이때가 40대 후반의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수입세가 많아지거든요. 자, 근데 요즘은 이게 뒤로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혼 자체가 뒤로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고 난 다음에 지출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출이 피크가 되는 시점은 언제가 하면 역시 은퇴 직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아이들이 대학 가죠, 좀 있으면 결혼해야 되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이렇게 피크를 이뤘던 지출이 앞서서 수익 곡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은퇴를 하면서 뚝 떨어지는데, 지출 곡선은 그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아주 완만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그 지출이 다시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료비 때문에. 자, 그럼 이론적으로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이 면적과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면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지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은, 우리가 은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는 뭐 10년, 20년 살고 많았지만 지금은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퇴 후에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내가 미리 그 한참 돈을 벌 때 많은 그 은퇴장을 모아뒀으면 괜찮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은퇴를 앞둔 50대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이런 연습을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50대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은퇴 후에 과연 어떠한 현금 수입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은퇴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국민연금이 어떤가를 따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어떻게 연금화 시켰는가를 따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은 세액공제나 과거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연금 상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과연 이런 것들을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50대가 되신 그 시청자들께서 지금 바로 알아보십시오. 그럼 내가 어디서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느냐? 금융감독원에 가시면 통합연금 포털이 있습니다. 이 통합연금 포털에 보시면은 내 연금조회 재무설계라는 그 메뉴가 오른쪽 위쪽 상단에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내 연금조회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걸 다시 클릭 한번 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그 나에 대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내가 그 개인연금 가입했던 거,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연금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거 다 나오거든요. 나의 금융정보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내 연금 조회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이 어떤 거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시라면 공무원 연금도 여기 같이 나오게 되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과연 몇 살에 국민연금 몇 살서부터 몇 살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퇴직연금은 내가 퇴직 시점부터 얼마씩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은퇴 후에 가질 수 있는 현금화 될 수 있는 나의 자산들을 확인해 보시게 되는데요. 자,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과연 은퇴 후에 내 연령대별로 했을 때 과연 내가 얼마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가 맞춰가야 돼요.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60에 내가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 정년 퇴직에 대한 것, 내가 몇 살부터 몇 살에 퇴직할 것인가를 감안해서 내가 60이 됐을 때 연금 자산을 얼마를 확보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이 주택연금 개념이 뭔가 하면은요, 내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 받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담보로 넣은 이 주택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 형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택연금을 가져갔을 때 이 주택연금 실행하지 않으면 이건 볼 수가 없으니까는 주택금융공사 방문하셔가지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65세 정도의 연금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럼 내가 지금 그때 예상되는 주택가격이 얼마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내가 주택연금이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또는 내가 운 좋게 건물을 가지고 있다, 또는 상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임대소득이 얼마씩 나오게 된다, 이것을 다 합치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은퇴 시점서부터 과연 얼마의 현금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은퇴 직전이니까 아무래도 급여는 제일 높을 때일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800만 원씩 급여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은퇴 후에 보니까는 내가 암만 국민연금 뭐 따져봐도 2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요 현실을 부부가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이걸 공유하시면서, 그럼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60에 은퇴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은퇴 후에 내가 얼마씩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부부가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과연 그럼 이때서부터 가계부 다시 머리 맞대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지출을 하느냐, 이 지출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줄여가면서 과연 내가 확보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을 맞출 수 있는가, 그러려면 부부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의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되게 불편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800만 원씩 생활비를 쓰던 사람이 20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죽음입니다. 하지만은 만일에 내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것을 줄일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설프게 800만 원 아니어도 그래 한 500만 원씩 쓴다, 300만 원씩 쓴다. 자,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더라도 그러면서 내 자산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나이가 80이 됐을 때 내 자산이 다 소진됐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듣기 싫은 얘기지만 이것은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앞으로 내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나의 그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들이 연령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캘린더를 짜셔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분을 절약해야 되는가, 소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부부가 명확하게 짚고 그 전략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